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오늘 국감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전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저희도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 의원님 이제 입장은 충분히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아까 그 대출의 적법성 여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정쟁의 장소도 아니고 그렇게 국감의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서로 다른 당 간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한두 개 질문을 하고 제가 준비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에 김재수 장관이 2.7%로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오늘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1.75로 되었다가 현재 1.4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농해부총장님, 네. 우선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됩니다. 언론에 농협 정책을 담당하는 그 지위가 가만히 됐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그거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은 그날 인사청문회에 와서 답변을 했는 내용이 이제 나갔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때 이성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실 때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답변을 아까 뭐 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금리를 우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답변이 농협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체니까 농협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농협에 많이 도움을 주어서 우대를 해드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는 농협 정책을 결정하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협조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오늘 언론사에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 바꾸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머리가 나쁜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농협 정책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자, 978분의 지금 분이 지금 현재 1.42%의 금리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신용도나 아니면 장기 고객에 대해서 주는 우대금리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김재수 장관만 1.4이고 다른 사람은 1.5거나 그런 게 아니고 1.42%는 그분의 신용도와 어떤 고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감안해서 대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대출해 준 거 맞습니까? 예, 대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 대출 심사하고 대출 기준을 어겨서 만약에 나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기준에 위반됐으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징계를 받고 이렇습니다. 예. 저도 공무원 생활 25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들이 농협 통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대금리도 받아봤고요. 저도 또한 우대금리 받아봤습니다. 여기 농림부에서 나온 공무원 계시죠? 농협 대출 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그럼 앉으세요. 주변에 농협 대출 받으신 분 많이 계시죠? 예, 많이 받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받습니까? 공무원 우대금리 적용 받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재수 장관이 그러한 우대금리 이상의 우대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개인에 관해서 특별하게 고려해서 금리를 받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금리 정책에 따라 우대를 받았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금리를 거래 기여도나 그런 시스템에서 하는 거지 어떤 개인의 어떤 품성에 그런 거는 가만치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준비한 거 해야 되니까 김재수 장관이라서 우대금리를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과 대출 심사를 통해서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저도 할 말도 많지만 저부터 자중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환 회장님. 네. 우리 3조 한 4천억 정도가 고정이하 여신입니다. 그렇죠? 고정이하, 예, 3조 한 2천억 됩니다. 예. 예. 제 자료에는 3조 4천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네. 조선해운업계가 19%입니다. 네. 맞죠? 예. 이게 다른 경우에 비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전체 여신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조선해운의 치약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 건 좀 문제죠. 그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 하시나요?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최근 이제 그것들은 대부분 이제 금융지주가 태어나기 전에 중앙에 신용사업부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현재화돼서 최근에는 이제 계속 줄여와서 아시다시피 이제 STX 같은 건 6천억 정도 남았고요.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또 특히 금년 상반기에 그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일시에 대선 준비를 해서 대선 충당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리스크 쪽에 사전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농협이라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같으면 벌써 누가 책임을 져도 졌습니다. 그만뒀어야 돼요. 지금 끄떡거리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시중은행들은 CEO 임기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했습니다. 부실. 그 사람들이 뭐 부실이 많지 않았던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실의 이유를 과거에 농협에서 했던 지주로 넘어왔던 누군가는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물은 적 없죠? 일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경우는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경영상 판단은 또 이 책임의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훈 중앙회장님. 네.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 채권이 이 조선해운 분야에서 19%입니다. 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농협이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이름하에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네. 현재까지. 이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묻든 감사를 하든 이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은행 그 감사위원장이 종합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를 거의 했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 부실채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 내용을 저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농민에게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요. 농협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과거에는 2차 보전해주고 할 때 우리 한 20년 전에 8%에서 뭐 12%까지 가던 시절에는 정책금융금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3% 내외였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지금은 전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그 재대책경영자금은 2.5%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재대책 자금은 뭐 정부와 같이 정책 자금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하를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2.5%로 이렇게 긴급
뭐 긴급이든 경영자금이든 재해자금이든 2.5%는 국민들이 농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대가 아니면은 전혀 이거는 정책금리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담보대출 대부분이 보면 다 2.2에서 2.5 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아닌가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다 2.2에서 2.5 정책금리가 2.5입니다. 지금 농협이 장사한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대체 그냥 뭐 기재부에 가서 설득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우리 회장님 네. 은행장한테 맡겨주지 마시고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 금리 문제는요, 일단 그 농림부하고 또 농협의 그 자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농민에게 하여튼 저리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휴 때 지역구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안타깝게도 그만 싸워라. 뭐 오늘도 뭐 싸웠습니다만은 뭐 싸웠다기보다 건전한 정책 갈등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얘기하고 농협에 대한 불만 그 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주와 우리 지역 조합 간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혹시라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이익을 줄이세요. 제천단양 출신 권석창입니다. 우선 우리 공영 홈쇼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대표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공영 홈쇼핑, 아임쇼핑 아시죠? 네. 직매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2018년이면 자본 잠식에 이른다는 그 보고서 받아보셨나요? 예. 당초에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5% 성장률, 2020년까지 판매 수수료율 20% 인하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직매입도 5% 하겠다. 취지는 참 좋죠. 영농법인으로부터 바로 홈쇼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농업인들 굉장히 이익도 남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목표 대비에 직매입을 15년도에 5%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0.06% 했어요. 거의 직매입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직매입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초창기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일반 벤더들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매입 정책으로 변화는 가고 있지만은 실행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예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유통을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TV를 틀어도 사람들은 채널이 좋은 번호에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그걸 봅니다. 아임쇼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쇼핑 채널을 보지를 않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팔리며 팔리지 않으니까 농업인한테 직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매입 비율이 높지도 않아요. 5% 목표도 안 되고 거기에 0.06%.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거기에다 민간 벤더와 공공 벤더가 중간에 끼어서 평균 수수율이 일반 홈쇼핑이 33.5%입니다. 시작할 땐 그래 생각했겠죠. 현대 홈쇼핑에 가서 팔면은 다 30% 이상 달라 그런다. 우리가 하자. 한 10%만 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그냥 우리 책상에서 혼자 생각한 얘기입니다. 아예 잘못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홈쇼핑 회사하고 농협이 중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중간에 해줄 테니 수수료를 일반 회사보다 좀 반으로 해달라. 기존 채널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뭐 새로 시작해서 아무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이건 정책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수수료가 23%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지금 관심이 많고, 근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190억 적자에서 올해는 지금 51억으로 아주 현격하게 그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벤더 수준이라든지 또 공공 벤더하고 일반 벤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많이 일반 홈쇼핑을 따라가고 있기 수수료율이 때문에 더 민간 이제 홈쇼핑에 비해서 결코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 현재 중간에 이제 공공면도 더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18년도에 완전히 자본 잠식이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은 저한테 다시 네, 와서 보고하세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전망이 잘못됐고 출발 자체도 잘못됐다. 예, 그리고 아예 수표를 보질 않아요. 제가 몰라요. 미래부에서도 그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택배비 포함해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자본 건전성을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그래도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매입비율 10% 올릴 수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정책을 그렇게 지금 직매입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더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예, 보시고. 예, 제가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그 정책 실패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하는 거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자신 없으면은 드롭시키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축경 대표님, 친환경 사료, 이거 지금 지원금 하나도 없죠? 저희들이 뭐 안성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별도로 저희들이 뭐 농협에도 없고 정부에서도 없고. 이 친환경 사료의 보급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축산 환경에서? 그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좀 별로 많이 없다.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일반 친환경 비료에 비해서는 시장도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렇다면 지금 축경 대표님께서는 뭐 정부 지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현재 이제 사료 입장에서는 전국 시장이 한 2만 톤 정도 규모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유기사료라고 만드는데 그 하려면 원료부터 이제 유기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은 친환경이나 이런 쪽 지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목소리를 제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WTO며 또 다른 외국 축산물들과의 경쟁, 결국은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소비자 선택이 다양하고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은 친환경 사료를 앞으로 먹인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 있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친환경 사료에 대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 20년 후 30년을 내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경 대표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30년으로 내다보는 이런 축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석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첫 번째는 정인아 의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그야말로 아까 다 못한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